한국 딸기가 맛있다.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한 일본 컬링팀 선수의 이 한마디에 일본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다뤄졌던 이슈였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그들이 먹은 게 사실 일본 품종이라는 식의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되게 억울한 듯한 뉘앙스를 주는 기사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먹은 서량 품종은 국제적으로 우리의 품종으로 인정받습니다. 마치 우리가 도둑질했다는 뉘앙스를 주는 일본발 기사들이 나왔던 이유는 일본 품종을 교배시켜 개량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량 교배에 사용된 일본 품종인 장이, 레드펄 역시 서양 품종을 개량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본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얼마나 뒤끝이 있었냐면 동계올림픽 직후 이뤄진 대통령의 방일에서 아베 총리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했습니다. 이 딸기 사건은 지금도 이어져 얼마 전 일본에서는 농묘법을 개정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농산물과 농업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도 참 일본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그러고 있는 사이 우리는 지속가능한 농업, 스마트팜과 같은 중요 아젠다에서 국제기구의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지난 2019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 이를 분석한 최근의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에서의 수세기에 걸친 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전염병과 관련해 다른 국가들의 표준적 모범으로 자리 잡은 한국.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의 보건의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오래된 문제. 그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에서도 가장 앞서 있으며 이를 이끌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2019년 8월에 발행한 보고서 기후변화와 토지. IPCC 워킹그룹의 공동의장인 한스 오토는 이 보고서가 권장하는 대응법은 한국의 전통 농업기술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경작이 어려운 여러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개발, 발전시켜왔다. 단적으로 한국은 유럽보다 200년 앞서 세계 최초로 온실을 개발한 국가다. 이런 한국의 전통들은 500년 전 한국의 왕실에서 발행한 책 농사직설에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오래된 한국의 전통 농업이 기록적인 이상기온과 같은 지금의 환경 위기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이 나라의 서쪽에 위치한 충남 금산은 약용 작물인 인삼 재배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또한 UN 식량농업기구가 세계적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 시스템으로 선정한 곳이다. 농지 인근의 숲에는 생물 다양성이 보호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농지, 그리고 숲이 조화롭게 공존한다. 인삼은 매우 까다로운 작물이지만 태양, 바람 노출, 강우, 온도 등 자연적 요소만을 신중하게 고려해 인삼을 심는다. 이런 방식으로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생산량을 극대화한다. 농작물 회전, 휴지기, 다모작 작물 선정 등은 모두 하나의 동적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전승되고 있는 게 한국의 전통농업이다. 사막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사례 역시 한국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남서쪽 끝에 있는 섬 청산도에서 수자원 관리는 농업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 이 지역은 고질적인 물 부족과 더불어 모래토양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500년 전에 구들장 테라스를 만들었다. 농부들은 바위를 쌓고 그 위에 구들이라고 불리는 평평한 돌을 깐 다음 진흙층을 차례로 쌓았다. 이 구들 밑에 위치한 통수로를 통해 물의 양을 유지, 조절하는 것이다. 이 농법은 기본적으로 얇은 토지층과 높은 배수율로 인해 지력과 토양 자체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단점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산도의 농민들은 풀, 사용하고 남은 동물의 사료, 자기나무의 잎으로 구성된 고유의 퇴비를 만들어 뿌린다. 이를 통해 소실된 표토를 보충하면서도 지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구들장 테라스의 수로는 또한 동시에 다양한 수생식물군과 동물군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는 사막화가 진행되거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지역이 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들이다. 기사에서 구들장 테라스로 표현한 구들장로는 현재 UN 식량농업기구가 선정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체험 프로그램과 생태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시라면 한번 경험해보시길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의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의 식단이다. 한류라는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한식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한식에 숨겨진 또 다른 가치는 생태적 균형감. IPCC 워킹그룹의 또 다른 공동의장 데브라 로버츠는 작년 보고서에서 한식의 생태학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식의 구성은 지역 및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채소 위주의 풍부한 반찬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더해 발효야채, 쑥, 매운 소스가 혼합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의 식단과 비교해 육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식단이며 이로 인해 산림벌채, 수자원의 사용 및 탄소 배출도 훨씬 적습니다. 한식이 가진 균형감은 결과적으로 토양 재생과 생물 다양성 증대에 기여하는 겁니다. 반찬의 다양성. 보고서는 이를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봤습니다.
흔히 한식의 단점으로 우리 스스로도 꼽는 것 중 하나가 지나치게 낭비된다는 측면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은 짚고 싶습니다. 우리는 1년에 약 95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요. 그런데 프랑스는 106kg, 이탈리아는 145, 독일은 154, 일본 157, 미국 278, 호주는 361kg을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 이는 분명 당위적 명제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찬 문화가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큰 주범이라는 식, 여기에 더 나아가 서양식처럼 원디시 음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각의 극단적인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최전선에 서 있는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국가정책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친환경 농어법은 이러한 대응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농업 책임자인 피에르 페랑은 말한다. 한국은 환경친화적인 농업과 어업, 그리고 유기농 식품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으며 끊임없이 개선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이런 유기농업에 대한 한국의 정책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현재 이곳은 국제농업운동연맹이 아시아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피에르 페랑은 괴산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유기농업인과 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 민간대 공공의 파트너십을 꼽았다. 그 결과 괴산군은 한국에서 유기농을 하는 농민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이쿡, 한살림과 같은 한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사회 주도 유기농업 운동이다. 그들은 전국 약 2220여 농가에서 생산한 유기농 제품을 온라인을 포함해 전국 2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직거래한다. 그 물품 수만 1900개 이상에 달한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전통농업과 현대기술이 함께 가는 부분이다. 오늘날 한국의 농업기술은 IT 기술을 지역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팜으로까지 발전해 있다. 그들은 스마트팜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재배 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다. 이는 방어적 개념이 아닌 공격적 개념으로 스마트팜을 바라보고 미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농업 분야 사건으로 꼽혔던 팜8이 그중 하나다. 작년에 우리는 도시 지하 공간에서 고품질의 채소를 재배하는 혁신을 목격했다. 먼 미래에서나 볼 법한 이러한 혁신은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 전환의 부담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국 농업의 전통적인 부분과 현대적인 부분의 이니셔티브는 서로 관계없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페란드는 한국의 농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건강하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은 이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사가 소개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우리의 국익적 관점에서 보자면 농업은 안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